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중국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저희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일단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교육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도가 정말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또 여전히 그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저도 임기의 전반기라고 할 2년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 또 협조를 얻는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MBC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도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기 전반전 이제 지나고 반환점을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바로 지난 2년 동안을 좀 돌아볼 텐데요. 2년 동안 충북 교육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들 어떤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년 전에 제가 도민 유권자분들께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 충북을 만들겠다. 네. 미래 교육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이제 최고 지지율 득표를 얻는 선택을 받았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은 그 미래 교육 선도 기반을 구축하는 해였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미래 인재 육성 모델 8개 모델을 완성을 한 것을 비롯해서 충주에는 평준화고를 이제 확정을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확정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만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성과들을 유권자들 단체에서 공약 그 이행 정도와 네. 주민 소통 분야에 스페셜 A등급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크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는 볼 텐데 네네. 이른바 이제 행복교육 2기 취임 네. 2년 동안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 좀 일단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열심을 다하고 또 인정받은 부분이 주민 소통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일부 정책 사안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나 주민분들의 약간 정책 이해도가 좀 미흡해서 네. 민원을 낳기도 하고 그것이 갈등 사안으로 비치게 된 것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예. 더욱 열심히 소통을 해서 또 안심하고 저희들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참 그동안 사실 소통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네, 있었던 네. 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무상교육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1학년의 무상교육도 이제 2학기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당연히 많은 분들 반기시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 이게 뭐 네. 당장의 시행도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중요할 텐데 네.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해결될 수 애초에는 있을까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작년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작년 2학기 때 하고 올해 2020년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네.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해서 완성을 할 로드맵이 있었는데 예. 올해 이제 이 코로나19로 해서 네. 그 대상에 들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수험료를 내야 되느냐? 냈던 것도 돌려달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예.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분을 올 하반기부터 땡겨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재원이 사실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약간 뭐 염려도 되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재조정한 사업 예산을 또 가지고 하면 일단은 3분기부터 수업료 고지서를 주지 않고 그로 인한 세입 손실분을 이제 불용액으로 예.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또 그런 부분을 좀 앞서 좀 땡겨서 하는 면이 있지만 예. 이제 남은 과정은 8월까지 이제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3분기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앞당겨진 면이 있게 된 그런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역시 교육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네. 순간까지도 선생님들, 교육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요. 어떻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충북 교육이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참 코로나19가 뭐 현대 문명 뭐 모든 분야에 참 느닷없이 닥쳐와서 충격을 주었는데 교육계도 마찬가지였죠. 그 처음에는 이 환경 재난 때문에 네. 정상적인 교육 과정도 하지 못하고 또 뭐 돌봄도 어려워지고 뭐도 어려워지고 다 참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역 부분에 철저를 기하는 것, 방역 이제 도구를 챙기는 거나 준비하는 거나 방역을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 또 이 수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몇 년 후에나 있을 법했던 그런 온라인 학습을 또 땡겨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방역도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 됐지만 이 원격 교육도 사실은 대한민국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예. 인프라 부분이나 선생님들의 활용 능력 부분이나 근데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충북이 정말로 준비된 그 덕분에 아주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나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부분을 땡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저희가 코로나 대비도 잘하고 또 이후 그 준비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학교 환경에서의 코로나19라는 것은 이제 네. 방역적인 부분하고 네네. 또 역시 아이들의 그 교육, 수업에 대한 예, 부분이 예.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양 축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네네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그러면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학생들, 수험생들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참 걱정도 많으시고 이미 이제 지금 대입은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참 코로나19로 해서 휴업이 연장되고 장기화되면서 제일 걱정이 이제 당장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이 네네. 걱정이었고 또 이제 이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격차가 나타나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온갖 대비를 다 하고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도를 넘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청 내에도 교육과정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에는 진학지도 지원센터를 만들고 학교들마다 또 그 진학 전문 요원들을 또 그 연수를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예. 이렇게 개별 상담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교육을 빈틈없이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고3 수험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예. 불리하지 않도록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예를 들면 수능에 최저 등급을 또 하향한다든가 예. 또 일부 대학들에서도 지금 이제
대면 봉사활동 같은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반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이제 고3생들 특히 우리 충북의 고3생들이 뭐 불리하거나 또는 또 역효과를 예. 받지 않도록 그렇게 또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대책을 갖고 계시고 네. 반면에 이제 원격 수업 중에서도 네. 초등학생들 네. 이제 충북의 초등 바로 학교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그것을 보고 배울 만큼 좋은 네, 네, 뭐 네.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한 것 같은데 현재는 또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이 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초등 바로 학교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네. 소개를 먼저 또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아무리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 상황이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진짜 새삼 느끼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에 뭐 코알라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의 학습 동아리가 뭐 코딩 교육이나 이런 어떤 네. 앞서가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는 팀이었는데 예. 이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 툴을 만들고 네. 또 그것을 그 현장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컨텐츠를 채우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로 재구성해서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전국적인 모범이 돼가지고 예. 다른 시도에서 찾아와서 활용하는 게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앞서가는 선생님들이 준비된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 모범이 되기도 했는데 또 사실은 또 거기에도 준비 안 된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서 예. 굉장히 불안해 하셨으나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전 놀라운 것이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충분히 뭐 활용하고 또 네. 또 재구조화하고 이러는 그 능력이 지금 거의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학습에 그 비대면 수업의 난점이나 애로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장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먼 후일에 올 것만 같았던 그 온라인 학습의 어떤 장점까지도 찾아내서 이제 대면 수업이 등교 수업이 이제 병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훨씬 더 수업이 다양해지고 정말 그 아이들의 탐구 능력을 일궈낼 그런 방식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효과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대면 수업의 뭐 장점들이라고 하면 가까이 오손도손 협력하고 토의 예, 토론할 수 예.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선생님들도 호흡을 나누면서 학생들과 네. 이 교육 활동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은 사실은 그런 점은 못하지만 예. 저희들이 발견한 장점은 대면 수업에서 발표를 꺼려 하거나 서툴러 하던 학생들도 자기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주어진 그 공간 내에 네. 의견 발표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소통하는 뭐 어떤 그 방식이 주어지다 예. 보니까 토론에도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또 그렇게 있고 이렇게 한번 한 것이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등교 수업 속에서도 대면 활동의 장점과 더불어서 비대면 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도 같이 결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변화해가는 그 환경에 맞춰서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조금 네. 전에 이제 2년 동안의 성과에서도 미래 교육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코로나19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요즘은 그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뉴 노멀, 뭐 네.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을 다 이제 네, 네, 가져다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계에서도 그 이른바 뉴 노멀 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가 네.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미래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또 재편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교육 방법의 뭐 혁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모색과 또 연구 또 이런 걸로 채워나갈 수 있는 반면에 기반 시설은 뭐 우리 교육 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뭐 스튜디오 구축이나 예.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거 장비나 뭐 설비나 그것 말고도 또 전체 교육 공간의 재구조화도 미래형으로 만들어갈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해왔고 예. 이것이 이제 아주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그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구조, 교실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교실로 바꾸자라고 하는 쪽의 프로젝트인데 예. 이것이 또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뉴딜 정책의 일환,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학교 개축을 여기다가 시도하자. 예. 그 지금 이제 학교 시설들이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주어진 옛날 그 네네. 구조의 건물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40년 이상이 되어서 개축을 해야 될 사이클에 도래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은 그냥 뭐 바꾸는 정도이지 구조. 예. 뭐 근데 개축은 전면 아예 허물고 전면적으로 새로 짓는 구조를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국가에서 만들면 그 안에 드는 장비나 설비는 그리고 디자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 방식의 변화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학교의 모습이 새로 아주 면모일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덕분에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교육 공간에 대한 변화를 꿈꾸셨는데 이번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하게 됐다. 계기가 됐다고 네. 지금 보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계도 정말 많은 변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그 밖에 또 대표적인 것들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비전 중에 저희가 이제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모델을 더 심화시킨 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하나는 정말로 그 AI 뭐 영재 교육 관련한 이제 그 영재 교육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그 학교가 감당하지 못해서 학교를 벗어나게 아이들 학습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기한 네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들이 사실은 충북만 해도 최근년에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1,300명이 이릅니다. 예. 그 중에서 한 4,500명은 초등학교 때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1,000명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 안에서 품어주려고 참아라, 견디라, 좀 버텨라. 그래서 졸업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지만 그 이상은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전체 네네네.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희는 그 아이들도 인재로 길러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미래 인재 육성 모델 중에 대안교육 모델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예.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정말로 미래형 단체고등학교. 또 하나는 약간 고위기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치유형 대안학교, 고등학교.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언유월 중학교를 연계한 언유월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 아이들은 이제 3년제로 하고 1년제 전원학교라고 해서 이제 목도고등학교 요전에 좀 네네. 문제가 됐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학습 흥미를 잃고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고 또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그냥 학교 교육활동에
소외된 아이들. 그 이런 아이들이 못 견디다가 학교로 나갔잖아요. 예. 학교를 탈출하듯이 나갔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 안에서 어쨌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 이게 바로 충전형 전원학교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목도에다가 그야말로 이 모델이 덴마크의 전원학교이거든요. 예. 자연 친화적인 그 전원에서 1년쯤 먹고 자고 지내면서 꿈도 가다듬고 기운도 재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시 편입되는 이런 학교입니다. 이것을 이제 목도에 하고자 하고 있는데 예. 초기에는 이제 그 목도 고등학교 동무님들 비롯한 네네. 또 군 이런 쪽에서 기존의 학교 틀에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예. 자꾸 이제 그 실험적인 모델보다 뭐 특성화거나 또 다른 모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이걸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진작에 뭐 말씀 못 드리고 한 것은 좀 아쉽지만 이제라도 저희들이 이런 뜻으로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다. 예. 가능하면은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예. 건데 이 모델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는 내세울 수 있을 정말 기존의 교육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정말 챙겨서 미래형이라고 아주 정말 아주 장담을 하고 자랑할 수 있을 네네.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이런 거 하고 중단하고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네네. 코로나19 속에서도 빛을 발하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이게 일종의 환경 재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현대 문명과 현생 인류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환경 부분에 교육의 필요성 이거를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서 할 것이고 예. 또 일반 이제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6개 기존 모델 가운데에도 환경교육을 특별히 아주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제가 뭐 그리는 교육감상 중에도 환경교육감이 예. 있지만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서갈 수 있을 거다. 감히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향후 2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당장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이제 운영 계획을 좀 잡고 계신가요? 이제 우선 당장은 또 이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고 있죠. 예, 또 이어질 것 같아서 하반기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좀 바꿀 건 바꾸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해서 모여서 해야 되는 뭐 연수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전환을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전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올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해서 새로 조성된 미래형 이 교육에 대한 또 발빠른 준비, 예. 뭐 환경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얘기한 미래 인재 육성 모델 중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뭐 다시 좀 당겨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좀 대두된 그런 분야는 좀 앞당겨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반기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바쁘게 일정들이 이제 이어져 나갈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번 질문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좀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3월에 한번 이제 수업들 등교가 이제 계속 연기가 됐었고 원격 수업하면서
일각에서 이제 9월 학기제 얘기가 한참 사실 좀 네, 뜨거웠던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네. 9월 학기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학제가 세계 유례 없는 3월 학년제, 3월 학년제입니다. 예, 그 뿌리도 뭐 또 동기도 불확실한 원래 이제 우리 전통 농경 사회에서는 서당의 그 개강을 동짓날 했다 그럽니다. 예, 농한기에 시작한 그 이유가 있었죠. 예, 그러다가 건대교육제도가 시작되면서는 일제가 이렇게 해준 대로 예, 4월로 뭐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3월로 되게 된 것은 아마 5.16 뒤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비슷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도 그 전부터 9월 학년제로 가져가자라고 했으나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사실상. 예, 그런데 이제 이참에 2020년도 상반기 1학기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으니 네네. 이걸 그냥 긴 겨울 방학으로 치고 6개월 늦춰서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자. 이제 예. 이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예, 일리도 있는 거긴 하고 일부러 못 하더라도 이렇게 조성된 여건에서 하면 어떨까? 예, 뭐 생각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경제적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학지만 바꾸어서 학교들의 학년제 학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대학과도 연결돼 있고요. 또 기업들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그냥 미봉책으로 할 일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뭐 저도 들고 네.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참에 국제 기준으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일은 조금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예. 차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올해 초에 충북 고교혁신 미래인재 육성 모델 계획을 또 추진을 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 네. 사실 아까 이제 오늘 미래인재 육성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또 설명을 네.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코로나19 때도 더 빛을 발한다고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들이 금방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당장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예. 관련이 돼 있는 일반고 육성 모델, 네네. 특성화고 육성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기존의 특목고 4개 모델을 심화시킨 거,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하나씩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중앙정부에서도 20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대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당장에 지금 이제 뭐 고교 학점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 과목 대신 필요하고 하고 싶은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위 학교별로 그 다양한 과정을 다루기는 어려워서 예. 학교별로 중점 교육과정을 이제 중점 과목을 2개 하면서 학교별로 모아서 하는 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장에 우리 충북에서는 네. 미래인재 육성 모델의 심화 모델로 당장에 또 할 겁니다. 예. 2025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당장 가시적으로 아마 학교들마다 이루어질 테고 뭐 특성화고 같은 데에도 학교들마다 그 NCS 기본과정뿐만 아니라 뭐 창업과정을 보탠다든가 이제 취업률에 뭐 연연하지 않는 그 창업 마인드를 길러주는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요. 특목고 4가지 모델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더 심화 모델로 할 겁니다. 과학고에는 AI 과정을 뭐 같이 네.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예고에는 실용 예술 관련을 한다든가 또는 최고에는 엘리트 체육 선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체육 행정을 하고 싶다거나 뭐 체육 뭐 여가 산업에 뭐 뜻을 두고 있는 일반고 아이들의 체육 그런 뭐 교육 이런 것도 시도하고요.
외국어고에는 네. 모든 전공 언어과 학과들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예. 제2외국어를 또 덧붙이는 그런 데다가 또 이 베트남어과를 또 신설하는 이런 또 방안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아이도 소외됨 없이 모든 아이를 영재로 기르는 예. 심지어는 학교를 벗어나려고 했던 아이들까지도 방기하지 않고 챙겨서 인재로 만드는 이런 종합 그런 인재 육성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 인재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도내 뉴스를 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교육계 뉴스 중에서는 역시 네. 사실 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명문고 육성 네, 계획을 네. 두고 엇박자를 냈던 네, 네, 네. 이것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궁금해들 좀 여기실 텐데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2년 동안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교육 경쟁력을 그래도 강화는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도민들께는 그것이 이제 갈등으로 비치고 또 혹시 소모성 논쟁 예. 아니었나 갈등 아니었나 싶으시겠지만 저희는 아주 그걸 계기로 미래 인재 육성 모델을 정말로 아주 제대로 가다듬을 수 예. 있었고 그 지사님의 문제의식이나 또 지원 의지도 다 받아내는 안으로. 그 이제 지사님은 성적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서 좀 더 집중 투자를 해서 나중에 충북의 자산이 되게 하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으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맞춤형 하고 모든 아이들을 소외됨 없이 인재를 다 기르겠다라고 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충이 된다거나 뭐 일부는 배제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도민들께서 교육청의 그 입장과 방향이 옳다, 공감하고 동의한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3분의 2에 이르러 있으세요. 그래서 그나마 또 3분의 1 도민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좀 살펴주시면 예. 적극 공감하고 이해하고 협조하실 아니겠는가 감히 장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최근에 뭐 학령 인구 감소 또 뭐 지역별로 뭐 인구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문제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와중에 네, 이제 네.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이전 재배치하면서 이제 교육문화시설로 좀 전환시키겠다는 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해도 이제 학교 구성원들 중에 일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네, 좀 네,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성찰하게 됐는데요. 예.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바로 이해와 공감을 구하지 못한 이후에는 소통의 방식이 잘 못됐지 않냐. 접근 방식이.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뜻이 아무리 좋고 또 필요한 일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먼저 제시해서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에는 뭐 해당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동무님들은 이거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꾼 것이 그것이 교육 자산을 뭐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나은 대안을 먼저 꿈꾸게 한 뒤에 예. 이것을 어디에다 둘까요? 하면서 그러자면 이러저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공간, 네. 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학생이 줄어서 좀 쇠퇴해가는 학교 시설 대신 그런 대체 시설을 교육 시설을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하니까 정말 이거는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서 대부분이 호응도가 달라지고 이해도가 달라지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모든 그 민원 사안이나 갈등 사안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깨우침도 갖게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제 교육감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 펼치시면서 네. 위에서 여러 가지 직속 기관이라든지 센터들도 많이 또 신설이 됐었습니다. 네, 혹시 네, 네. 올해 예. 또 계획하고 계신 뭐 신설 기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그전부터 해왔지만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빨리 좀 서둘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예. 전국의 앞선 시설들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은 전국에서 성공한 시설이나 모델 같은 것들을 본받아서 더 잘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기에는 전국에 앞선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이제 시도하고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환경교육지원센터 당장 이제 공사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 성장지원센터, 그리고 놀이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미래형 아젠다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제 서둘러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모험학교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이제 미래형 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바로 뭐 이런 저희들의 취지를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서둘러 만들어야 되겠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내용을 채우기 위할 준비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오셨으니까 바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답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2022년 괴산 목도고등학교 폐지가 이제 예정된 가운데 거기에 전환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덴마크에 있는 뭐 이른바 충전형 학교 설명을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말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 예, 이제 저희가 소낙비도 내린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 갈등을 정말 관심을 끌어내고 협조를 끌어내는 좋은 계기로 저는 삼을 생각이고요. 그분들께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불안해 하시지만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했다, 고맙다는 얘기를 칭찬과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런 자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지역민들이 당장에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도내 전체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를 기대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고요. 이해와 공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성공을 하면 이후에는 정말로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 성장기에 약간 지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새로 나는 성장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원 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풀어내는 학교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하는 취지가 바로 그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를 아주 원조로 삼아서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이나 대한민국에도 그런 목도형 전원형 그 전환학교 외에도 뭐 드라마 학교, 뮤지컬 학교, 축구 학교, 그 사친구 애들이 진짜 원 없이 뭔가를 해보면서 기운을 차릴,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공부는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학교로 반드시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 것이고 또 확산해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교육감 및 철학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그 맞게 교육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대받는 아동들, 학대받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교육기관에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실태도 뭐 해당 그 민간기관들하고 면밀히 참 살펴봐 왔고요. 그 아동학대가 사실은 가족들 간에 더 참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가족이 그냥 내 소지품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고 미숙한 아이라도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부터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의, 또 권리 보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동인권 예. 헌장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장치로 좀 생각을 해두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 구성원들, 특히 가정의 학부모님들께 잘 아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또 학부모 성장지원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도 둘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만약에 뭐 가정에서 탈출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나올 수 벗어났을 있도록, 때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또 학교에 만약에 적응을 못할 때에는 이 아이들만을 위한, 아까도 얘기한 그런 네. 뭐 대안학교들 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아이도 상처받고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충북교육을 저희들이 꿈꾸고 실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직 대통령 관련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요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육시설 안에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약간 그 대통령을 미화한 네. 뭐 시설물, 또 그 명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 어떡할 거냐, 해당 학교 선생님들 같이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결론은 이걸 교육 자료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블랙 히스토리, 흑역사인데, 흑역사를 없애고 지우고 덮어버리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 이거를 어쨌든 미화의 소재로 쓰이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 여기서 역사적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역사 자료로 살려 써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선양하거나 우상화할 수 있는 소지는 다 이제 없애가면서 역사 자료로 쓸 수 있는 방식의 재활용, 요거를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적 고민 끝에 내리는 것이라, 뭐 법규하고는 또 상관없는, 법령의 어떤 뭐 제한이나 규정과는 상관없는 교육적 대책이라 그럴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긴 시간 다시 한번 도교육관님 그 행복교육 2기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교육가족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지난 2년을 앞서가는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뭐 염려도 스러우실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질책이나 꾸지람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또 지지 응원해 주시면 우리 충북교육 주체들이 이제 영웅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감히 장담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주변의 환경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 환경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충북 교육계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MBC 충북 특별대담 김병우 교육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